이쪽에 이상형, 그리고 규범형, 탐구형 이렇게 앉아주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행동, 제가 여기 뭐라 그랬죠? 행동형이라고 그랬죠? 행동형, 이상형, 네? 뭐랑 같이 나왔어요? 행동, 이상, 어느 쪽이 좋으세요? 안 보시는 쪽에 코드도 나오는데 지금 내부에서만 작업하려고요. 네. 규범형 이쪽에 앉아주시고요. 네, 규범형 여기 탐구형. 네. 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가깝게 앉아주세요. 간사님 강의 강의 PPT로 어떤 형이죠? 세상에 저 앞에 그 여기도 너무 많으시죠? 안 오셔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행동형은 안 되지. 글씨 쓰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뭐에 대해서 쓰시냐면요. 첫 번째, 우리 자녀 행동형, 규범형. 예, 그냥 일반적인 특성 써주시고요. 두 번째, 강점, 그리고 세 번째 개발할 점, 네 번째, 이 사람은 싫어요. 이런 사람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씩 각 질문마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잘 당연한 이야기인데 1번 좀 말씀해주세요. 한번 정한 걸 중간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정한 대로 결정한 걸 갖고 있어요. 네, 쓰세요. 네. 1번. 존경하는 것이
자, 제가 시간은 10분 드릴게요. 네, 10분 동안 한번 결정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싫어한다. 바로 하는 바로 지금 보시면 센다. 헷갈리시죠? 그러면 강점이랑 개발할점, 예, 우리들 특성을 빼고 그러면 강점, 개발할점, 아 이런 사람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해서 봐봐요. 일반적으로 이런 게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죠? 저는 준비하고 애경만 준환이었어요. 안 해달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규범형 잘 돼가고 계신가요? 네. 중간에 지금 이렇게 술처럼 만든 걸 아직은 놀이가 좀 음성생각 이렇게 홍백하게 살리니까 달리 나가는 자기 생각이 열정이 좀 자기 좋아하는 건 그냥 하는데 그거하고 좀 열정하고 좀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이게 주변 사람이나 이런 걸 많이 시대를 뭐안 해도 하잖아요. 제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는 아니라 택시는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잘 쓰는 막 하는 게 있어요.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람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은 배려 안 하네. 거의 다 데려가시죠? 네. 그러면 내가 자녀 유형에 와 앉아있긴 하지만 나하고 전혀 다른 유형에 앉아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설명을 잘할 것 같다 하는 분은 발표자로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앞에 가주세요. 이제 네 유형별로 이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네, 저희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상형인 아이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유형의 특성,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 사람은 좋아하지만 규칙이나 규범 같은 걸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특성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는 특성을 썼고 그다음 두 번째 감정 상대방 자기가 다치는 것도 싫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싫은 거 좋은 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꽁꽁 앓다가 나중에 한번 터지면 큰일을 저지르는 그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생각이 굉장히 순수하고 또 혼자서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들을 하는 아이들이 이상형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되는 점, 배려를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너무 못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끌어가는 거가 부족해서 그거를 좀 더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좋아요, 이런 사람 싫어요인데 일단 싫어요 하는 사람 강압적이고 잔소리 많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밑에 모든 아이들이 그렇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그런 유형도 있어요. 자, 네, 이상형 나머지 한 조도 같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리가 아직 안 되셨어요? 네네.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러면 다른 유형 드릴게요. 이상형이랑 약간 반대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일까요?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탐구형이요. 네. 탐구형 나와주시겠어요? 탐구형 나와주세요. 네, 정리 안 됐으면 나오셔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행정식에 아무거나 쓰시면 다. 예, 저희는 탐구형 아이들 특성을 첫 번째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어디에나 본인이 움직이는 것에 책이 있다. 그리고 성격이 차분하고 인내심이 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이다. 자기 일이 항상 우선이다. 반면에 소심하고 조심성은 있고 그리고 호기심이 강하고 자기 세계가 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특성에 기반해가지고 강점을 연결해서 뽑아보니까 독서력, 그리고 차분함, 인내심, 호기심, 창의력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발할 점은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하다, 관계력이 좀 부족하다, 활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활동성을 키워야 된다, 주도성도 키우면 좋겠다, 목소리가 대체로 작기 때문에 좀 크면 좋겠고,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좀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큰 사람, 강압적인 사람,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요? 네. 저도 사실 저희 아이는 탕구형하고 이상형 같이 나왔어요. 저는 좀 저는 다중인격적인 아니 약간 제가 탐구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 들어볼까요? 네, 아까 쓰시다가 발표 못하신 네. 엄청 많이 쓰셨어요. 네. 이상형 다 오십니다. 저희 이상형이 이제 또 한 분이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 좀 웃기지만 특성이 무한 긍정, 천진난만, 때론 주변이 복장을 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빠를 닮았다고 할 수 있고 아빠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닮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전자세, 부정자세고 그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하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우선 그리고 친구가 주변에 많아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는 깨발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절대 뭐든지 일단 먼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계획적이거나 무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하고 주변의 여건, 아까 복장이 펴진다거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실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을 봤을 때 탐구하고 분석하는 능력, 단번에 이렇게 실증을 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또 폐기가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잘 떼지어다니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유머가 풍부한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잔소리를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네. 네. 어머니도 이상형이세요? 네. 규범형 그러면 들어볼까요? 지금 행동이 너무 힘드시죠? 계속 기다리시기. 네. 자녀의 유형이니까 괜찮겠다. 네. 자, 네. 자, 아까 이상형하고 규범형 써놓은 게 어때요? 다르죠. 되게 너무 다르죠. 다르죠. 네. 정답 제 성격인가. 네. 재밌었어요. 정갈합니다. 규범형.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쓰지 않으면 또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제 아들도 저를 닮았나 봐요. 그러면 우선 규칙을 되게 잘 지켜요. 규칙, 원칙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해요. 이런 거 없으면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계획도 자기 스스로 조금 스스로 계획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결정한 것들이 있으면 중간에 뭐 이제 엄마 아빠가 잠깐 뭐 하다가 어디를 가다가 여기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계획을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걸 하기로 엄마 아빠가 분명히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걸 바꿔서 하면은 왜 그걸 하냐고 막 이렇게 계획 결정이나 이런 거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고집이 좀 자기 고집이 되게 센 편이에요. 자기의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또 이런 걸 강점으로 보자면 스스로 잘하는 거, 스스로 느껴서. 그리고 또 되게 성실함이 또 묻어나요. 이런 아이들 되게 성실해요. 남 앞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높아요. 아이들이 나를 그런 부분들 잘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왠지 이런 아이들 개발해야 될 거는 융통성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 뭘 자꾸 바꾸려고 하면 막 하는데 이상형은 융통성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여기 없어요. 다양하지 못해요. 자기가 아는 것들만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개발성이 필요하고 남을 이렇게 포용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개발해야 되고 또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되게 분명한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분명히 약속을 저렇게 했는데 결정을 그럼 어떻게 싫어하고 얘를 지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무례하게 보는 사람들. 근데 대신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칭찬해주고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좀 따라주고 수용해주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네, 본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행동형, 네, 어떤 쪽 먼저 나올까요? 행동형. 네, 보통 아이들 그룹 작업을 하면 행동형 아이들은 계속 떠들고 있을 거예요. 다른 쪽 발표하는 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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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하면서 제 6개 부착해서 설명 잘 못듣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이 아직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네.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저 자신은 자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부분이 극히 좀 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하신 분들과 이렇게 정리해본 결과는 행동형들은 특히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교성이 있다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강점들도 거의 특징들과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긍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할 적은 워낙 활동적이다 보니까 주의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도 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승부욕이 높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경쟁심에 대한 그 조절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저도 이걸 공감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인데 탐구하거나 사색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행동에 있는 행동형 아이들이 또 이런 점이 좋아, 이런 사람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싫어, 저희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이 유형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다 같은 것 같아요. 같이 해주는 거 좋아하고 칭찬하는 거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거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리고 명령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압하는 건 다 공통적으로 모든 유형들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자녀를 좀 더 잘 지켜봐야겠고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쪽. 네. 행동형이 안 계시군요, 거기. 네. 어떻게? 무슨 유형이세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까 규범형이라고 하셨죠? 거의 화면에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데. 네. 저희 행동형 아이들인데요. 우리 유형의 특징은 활동적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먼저 움직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좀 생각이 부족하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좀 생각 좀 해라. 특히 저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리고 이제 강점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대범하고 좋아하는 일에만 또 이건 강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력은 아주 강한데 그게 좋아하는 일에만 그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개발해야 할 것보다는 거는 신중함 너무 이제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신중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함께 행동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지적하고 혼내는 사람 싫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유형들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분들에 대해서. 네. 쓰시면서 발견한 나는 어떤 나를 발견하셨어요? 나의 어떤 점을 좀 보게 되셨어요? 아이들과 쓰시면서? 아까 어떤 어머니가 내가 자녀에 대해서 좀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예. 있을까요? 아, 애가 그런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닌데 내가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냥 여러분이 너무 잘 써주셨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이거 기본 요구만 보시겠어요? 이 행동력의 기본 요구는 자유와 자발성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예. 그게 가장 큰 이 아이들의 기본 요구예요. 이걸 조금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탐구형이랑 행동형의 차이 중에 하나는 탐구형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잠시간 해요. 저 아는 선배는 딱 앉아서 화학 문제를 제가 대학교 화학과였거든요. 화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딱 일어나면 4시간이 지나가요. 그 정도로. 하지만 행동형들은 집중하되 30분 이상을 못해요. 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30분마다 바꿔줘야 돼요. 다른 과목으로. 네, 있으면. 네. 자, 개발할 점 뭐냐면 행동형들은 좀 절제하는 거, 자기의 그런 기본 요구들을 좀 절제하는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대부분 행동형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규범형의 어머니들이 행동형을 데리고 오는 오셔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아이는. 근데 이제 자기 조카 여자 조카가 집에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딱 내 스타일이라고. 네. 근데 이놈의 아들은 학원 가라면 민기적 걸다가 친구들 놀러 갔다면 정말같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첫 번째는 무슨 아이의 장점을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몇 개 썼대요? 몇 개 썼을까요? 아이의 장점. 쓰긴 쓰셨어요. 2개 쓰셨는데 첫 번째 친구가 많다. 두 번째 성당에 다닌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좀 좋은 거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걸 많이 훈련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좀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너의 우선순위가 좀 뭔지 좀 보게 하는 거, 네, 이런 좀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규범형들은 기본 요구가 이거예요. 책임과 성실. 책임과 성실.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일을 딱 맡겨놓으면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참. 본인들이 기본형은 아니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시키니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몸이 아파요. 네, 몸이 아픈 걸로 나타나요. 이 아이들이. 아이가 아프다 하면 혹시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걸 뭔가 시키고 있나? 한 번쯤. 네,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규범형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개발할지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의 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타인의 관점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좀 관점을 넓혀주는 것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관점을 넓히면서 다양하다는 것,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격려하되 행동형처럼 막 풀어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느 정도 틀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의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왜? 이거거든요.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탐구 이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아주 깊게 파는데 싫어하는 분야는 절대 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는 완전히 바닥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대인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많이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행동형과 규범형 빼고는 거의 많이 오네요. 탐구형은 어떤 경우에 데리고 오냐면 아이들이 얘를 싫어한대요. 약간 혹시나 왕따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움에서 데리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줘야 되고 모르는 거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얘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준 거고 얘가 틀리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야라고 얘기한 건데 애들이 보기에는 뭐죠? 잘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해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참 치밀한 표현을 했어요. 다행인 것은 탐구형들은 제가 나 싫어해도 별로 그래? 전체를 왕따시킬 수 있는 아이가 탐구형. 네. 탐구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어떤 아이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중2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검사를 했어요. MBTI 검사인데 ESFJ. 굉장히 뭐 에너지 넘치고 대인관계 너무 좋고 친구들 많고 이런 유형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닌데 완전 반대 유형 INTJ예요. 이 아이는. 자기는 INTJ로 태어났는데 그 학교에서 또는 부모님에게 듣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두루두루 관계가 넓어지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다른 유형에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가 태어난 건 그런 계집로 태어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막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 탐구형의 아이들은 별로 관심 없다는 거. 네. 그래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좀 개발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한 거는 공감하는 연습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런 연습을 꽤 많이 해볼게요. 네. 근데 나 처음에는 이제 반발 없이 잘 따라오다가 나중에 제가 다른 사람 감정도 모르는 아이인 줄 아세요?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그 관심 분야가 너무 깊게 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탐구형이 남편이다. 근데 다행히 전문 분야를 잘 정했어요. 그럼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제 막 현실감은 떨어지고 그러면 생계 유지는 와이프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좀 현실도 좀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형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적인 거. 따뜻한 거 이런 거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돌봐주고 이런 걸 되게 추구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단 맞잖아요 이상형은. 그러면 자기 능력의 20%밖에 하지 못해요. 근데 칭찬받으면 자기 능력 100% 해낼 수 있는 아이디예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아이들 진짜 많이 보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공부 안 해요.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잘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이 아이가 규범형처럼 보여요. 되게 잘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칭찬과 인정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상형의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고3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고3이면 진짜 공부에 완전 집중할 때잖아요. 근데 4월 연말랑 같이 왔어요. 근데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하고 틀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 학교 가기 싫다고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굉장히 이상형들이 주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곱씹어요. 그 상황을.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우선 가장 먼저 이상형한테 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부모이시거나 탕모형이시거나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공감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면 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너가 지금 고3이야.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제 이렇게 해서 너가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게 좀 들어가는 그런 힐스거든요. 예. 그냥 그 성격은 굉장히 지금 4가지명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 조합하면 14가지가 나오고 또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다양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절대 100% 같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이 다채롭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규범형만 있다. 어떤 세상이 될까요? 네. 갑자기 네모난 세상, 뭐지? 그 노래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모든 유형이, 모든 성격 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 그것만 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 가져갈 수 있다면, 각각의 색깔들을 정말 존중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네. 자녀의 강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넘어가고요. 자, 여기 성적표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눈에 딱 띄세요? 그렇죠. 네. 양이 가장 눈에 먼저 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